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지금 장이 오늘 오전 한 9시쯤부터 해가지고 급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어제 빠졌던 거는 마소 이슈로 인해서 빠진 게 컸거든요. 왜냐면 마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거 동일 섹터에 있던 다른 애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뭐 오라클,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어도비 그리고 나우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이제 막 빠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결국에 618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QQQ 기준으로 여기서 지지를 잘 확인하고 말아 올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감마 익스포저 보더라도 629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630이고 이 위부터는 파지티브로 전환되는 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 시작 전에 630 한번 트라이 하러 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됐든 한 번은 다들 탈출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구리 관련주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가고 잠깐 이제 뭐 30분인가 하고 오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박혀 있는 거예요, 구리가.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이 폴리마켓에서 누가 노미네이트 될 것 같냐, 연준 을장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원래 이 릭 라이더라는 분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늘색 분이거든요, 이거. 이분이 원래 되게 최근까지 높았어요. 40%, 50% 가까운 점유율을 혼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케빈 워시라는 분이 릭 라이더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릭 라이더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케빈 워시를 백악관에 불렀다라고 해요. 백악관에 불러서 개인적으로 면접을 했다 뭐 이런 찌라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릭 라이더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분은 미국 금리나 3% 이거 밑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케빈 워시 이분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되게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금리 인상에도 막 찬성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2008년에서 2011년 이때도 연준 을사 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골드만 출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그래도 정책을 한번 운영해 본 적도 있고 하니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설에 의하면은 월가 거물들이 가서 트럼프한테 릭보다는 케빈이 더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카더라일 뿐이고, 아무튼 간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비둘기파인 사람에서 매파인 사람으로 연준 의장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릭 라이더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았을 때는 진짜 거의 에브리띵 랠리였죠. 안 오르는 자산이 없었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 이분은 확실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10년물 금리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좀 살펴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릭 라이더가 될 것 같다 하니까 이런 음봉이 꽂혔는데 양봉은 좀 덜한 편이긴 하죠. 그리고 10년물 금리 이것도 보면은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달러랑 10년물 금리 보면은 이거 유동성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덜 풀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달러랑 금리는 움직임이 그렇게 아직까지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장 가서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오늘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는 없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골드, 실버, 구리 이런 것도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골드랑 실버 같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 살 때 제가 팁을 알려드렸죠. 이거 5일선이랑 11선 밑에 봉이 잠기기 전까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골드가 이 11선 거의 맞으려고 하고 있고 실버도 11선에 지금 맞았거든요. 그래서 골드랑 실버를 내가 원래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서 11선 밑에 내려오면 그냥 팔면 될 것 같고, 지금 손익비가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로 11선에 지금 박직을 해서 얘는 골드랑 실버보다는 그래도 좀 아웃퍼폼한 모습인데, 그래도 아무튼 간에 이 5일선이랑 11선 맞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볼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다. 왜냐면 손절 굉장히 짧게 할 수 있고 결국에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이슈로 가면은 위로 다시 이렇게 오를 거거든요. 왜냐면 달러랑 금리 오르는 게 그렇게 막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는 안 느껴져요. 릭 라이더가 연준 의장으로 부상했을 때보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올라가는 충격, 그 채권 쪽에 충격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본장 가면은 조금 말아 올릴 여지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페드워치 툴 살펴보면은 3월 26일 금리 동결 확률 84%, 6월까지 계속 동결 확률이 더 높았었죠.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1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중앙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아직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장 열리고 이게 반영이 되면 그때 얼마나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6월은 되어야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장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대로인데 그냥 시장이 마구잡이로 떨어지면은 좀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USD KRW 원화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1425원 여기 라인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보이죠. 이렇게 모닝스타를 띄웠으니까. 그래서 일단 원화 같은 경우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빅스도 볼 텐데, 빅스가 지금 11.1% 상승해서 18.75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마이스 포저로 어느 정도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지 레벨을 좀 보면은, 자, 일단 18을 넘겼으면은 20까지 갈 수 있고, 20에서 리젝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18 밑으로 떨어졌을 때 16까지 한 번에 간마 스퀴즈로 갈 수 있고, 16 밀리면은 다시 한번 14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본장 열리고 나서 빅스가 20까지 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0에도 안 차게 된다 그러면은 25, 그 다음에 30 이런 데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예전에 제가 한번 빅스 설명드렸을 때 이거 말고 전에도 하락장 한번 있었잖아요. 뭐 하락장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QQQ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이 하락 있잖아요. 이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락했을 때 대략 3.5% 정도 한 3일에 걸쳐서 뺐는데, 네,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빅스가 20 위에 올라가면은 25 저항이 있는데 이 위에는 아무 저항이 없다. 그래서 빅스가 좀 세게 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위에 좀 감마 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5 위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막 세게 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빅스 정리해드리면은 20에서 리젝이 잘 되는지 봐야 되고, 20 여기를 뚫으면은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5단위로 계속해서 저항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0에서 리젝된 다음에 18 여기로 빠지고, 18에서 리젝돼서 16 그리고 14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빠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빅스룰은 어제 갑자기 말아 내리는 바람에 없습니다. 3%밖에 일봉으로 상승을 못했어요 어제. 그리고 일시그마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스파이 0.54% 그리고 QQQ 0.75%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약간의 과열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가 매수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저가 매수 했을 때 중요한 게, 결국에 중요 라인을 잘 지켜서 마감을 했을 때 저가 매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QQQ 라인을 조금 짚어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삼각 수렴의 하단 라인 613 여기를 좀 지켜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얘는 다시 한번, 원래는 이렇게 터지는 라이징 웨지였는데 얘는 이렇게 터지는 라이징 웨지가 돼서, 아무튼 간에 라이징 웨지가 계속해서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13 여기가 좀 중요 라인이 될 것 같고, 롱을 받는 거는 좋은데 이런 라인 깨면은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 받아볼 만한 구간은 여기 51선 겹치는 617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확인을 안 해보기도 했고 617이 지지였는데, 오늘 많이 빼면은 617까지 뺄 수 있어 보이는데, 여기가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매수를 받은 다음에 613 여기 뚫리면은 그냥 미련 없이 나가는 거, 이게 지금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QQQ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트도 볼 건데, 비트는 사실 최근에 그냥 움직임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별로 코멘트를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얘가 최근에 이 85K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추세를 가르는 라인이라고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라인 밑에 봉이 잠겨서 마감이 됐고 오늘, 그래서 얘는 85K 밑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하락이 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사이에 매물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A, B, C로 빠지는 거 그 구간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릴 때 0.5 구간이 79K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79K가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79K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일단 A, B, C로 인한 하락이 0.5까지 나왔다. 그래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과 동시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걸리면서 상승 다이버를 띄우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거, 쌍바닥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상승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70K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데, 70K 밑에 빠지면은 저는 좀 시즌 종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비트코인 관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85K 위로 오늘 다시 올리면은 괜찮고, 그리고 지금 매매에 들어가서 79K 여기 깨면은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든 되게 시장이 요동인데, 손익비 트레이딩 하기 괜찮아 보이는 게 비트라든지 골드, 그리고 실버, 그리고 구리, 이런 애들은 지금 손익비 트레이딩 하기 괜찮아 보이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들어가서 주요 지지 깨면은 나오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변동성은 손익비 트레이딩에 있어서 좀 기회이기 때문에 현금이 좀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보면은, 자, 이더리움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 2775였는데 어제 마감해서 잘 올렸는데 결국에 비트가 빼니까 비트의 힘이 더 강력해서 얘도 같이 빼고 있는 거고, 얘도 2775 라인을 오늘 봉에서 만약에 마감시킨다 하면은 2450 여기까지 뺄 수가 있고, 2450이 되게 강한 매물대거든요. 여기 라인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을 때 제일 많이 힘을 비축해둔 구간이 2450에서 2750 이 사이인데, 이 사이 매물대란 말이에요. 이 구간부터. 그래서 2450 여기까지 뺄 수 있기는 한데 여기가 되게 강력한 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서 A, B, C 이렇게 하락에 대한 하락이 이제 여기서 종결이 난 거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은 반등이 막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더리움은 거래량이 좀 적어서 얘는 하락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막 세지 않거든요, 이때처럼. 그래서 이때와 같은 거래량이 나와야 좀 저점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크립토 관련주 친구들은 캔들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거를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말씀드리면, 난 테슬라 스페이스 X랑 같이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까 3% 4% 이렇게 올라가던데, 근데 결국에 얘 중요한 게 이 430을 넘겨서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430을 계속해서 못 넘고 있고, 그리고 이 121선 밑에 봉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마감을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미 430이 중요 구간이었잖아요. 제가 계속 손익비로 강조를 드렸던 이 역회된 숄더 이렇게 가는 거, 이 찬스가 있는 구간이었는데 얘는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430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니면 베어리시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이 121선 이런 데서 지지가 나오면은 이거 조금 며칠 이렇게 다지다가 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셋업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샀다가 물리신 분들은 이따가 121선 리테스트 할 건데, 여기 봉이 안 차게 되면은 일단 계속 홀딩 하시고, 만약에 봉이 121선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나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419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도 말씀드리면은, 세일즈포스는 226을 깨면은 이거는 A, B, C 이걸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A, B, C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중요한 게 일단 0.5 구간인데 0.5 구간에서 지금 봉이 이렇게 살짝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여기 210, 0.618 다시 체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체크를 했을 때 뭐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이런 데서 쌍바닥을 못 만든다 라고 하면은 0.786 많이 빼면은 1대1까지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달봉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이 달봉에서 결국에 중요했었던 게 계속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불리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226 깨면은 전량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786 구간, 618 구간 이런 데 있잖아요. 215, 210 이런 라인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고, 이런 라인 뚫리면 194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P 같은 경우는 이거 64 밑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밑에 지지는 52 말고는 좀 얇은 편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주 1시그마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데일리로 봤을 때도 3.5% 부분인데 지금 마이너스 2.7%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1선 지지가 일단 있기는 하고, 그래서 MP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됐든 이거 64 밑에 깨면은 이거 200일선 간 다음에 이런 셋업일 수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센딩 역회된 숄더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비중 조절해보는 게 좀 괜찮아 보이고, 저도 60 만약에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하락이 다들 되게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셋업이 망가진 애들이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장 한번 보고 셋업이 얼마나 망가지냐 이거를 본 다음에 주식의 행방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QQQ 이거 오늘 617 여기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매수 받아볼 만한 자리고, 궁극적으로 613 깨지 않은 선에서는 다 괜찮아 보인다. 이거 좀 머리에 넣어 두시고 QQQ 위주로 보면서 트레이딩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